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들 하나씩 차근차근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세요? 엑세스바이오요. 엑세스바이오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18,050원에 6%요. 18,050원에 6%. 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아마 지난달 아니면 2월쯤에 혹시 들어오신 걸까요? 예, 전번달. 아, 3월 달에 들어오신 거죠? 네, 예, 2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갔었는데 제가 안 팔고 좀 네. 더 기다리다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2만 원대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느새 지금 15,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진입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진단키트 얘기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라서 자, 그래서 좀 불안하실 모양인데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실적도 좋다 해가지고 좀 기다리고 네. 있는 중인데요. 맞아요, 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지. 네, 매수가까지 과연 다시 도달할 수 있을런지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예. 자,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 관련해서 사실 뭐 많이 갈 때는 6만 원도 갔던 그런 종목일 텐데 어느새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실적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그 과연 매수하신 가격까지 다시 도달할까요? 일단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실적은 다 좋아요. 뭐 SD 네. 바이오센스, 시젠, 뭐 휴마시스, 뭐 수젠테, 랩지노미스, 엑세스바이오까지 다 예. 좋은데 과연 실적이 좋아서 이제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구간이 이제 끝났고 이제 네.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실적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고 예. 주가가 지금 못 가는 원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이제 곧 나올 텐데 뭐 네. 실적은 괜찮게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향후의 실적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 주가 가기 힘들다. 뭐 결론이 그거고요. 네. 일단 18,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4분기서부터 큰 폭의 흑자로 지금 돌아섰고, 아니 물론 그 전서부터 지금 흑자는 나왔지만은 예. 영업이익이 4분기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뭐 4분기에 잠시만요 한 네. 2천억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900억이네. 900억, 예. 950억 나왔는데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더 가느냐 지금 딱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여기서 하락으로 가면은 큰 폭으로 뭐 얼마 전에 14,350원 거기를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는 기정사실화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굉장히 또 여기서 지금 고비입니다. 여기서 지금 위로 가야지만 다시 박스권으로 당분간 좀 움직일 것을 보고 있고, 만약에 박스권 움직인다고 하면은 뭐 19,000원에서 2만 원이 1차적으로 지금 뭐 저항이 올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이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미래가 좀 없다. 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적만 보지 말고 향후에 뭐 또다시 뭐 엄청난 뭐 다시 뭐 전염병이 돌아서 진단 키트를 필요로 하는 전염병이 오지 않는 이상은 예. 다시 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가 횡보 내지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19,000원 좀 넘어가면은 파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그 가격이 좀 저항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2만 원 선을 강하게 뚫어내면은 또 2차적으로 저항이 또 있습니다. 한 24,000원이 또 저항으로 또 보여지는데 거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종목 교체를 권해드립니다. 뭐 주가 여기서 지금 실적 좋다고 갈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다. 예. 대장주 SD 바이오센서 시즌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SD바이오센스도 지금 영 주가 힘을 못 쓰고 있어가지고 예. 엑세스바이오만 가기는 힘들죠. 뭐 한동안 뭐 주가 끌어올렸던 거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조금 누가 좀 개입을 했다 그래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종목 교체 권해드립니다. 일단 19,000원 선을 1차 목표로 잡으시고 매도 권해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님, 엑세스바이오 실적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비전이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 구간까지는 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한 19,000원대 정도에서 매도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지금 추가 매수해도 가능한가요? 추가 매수 어떻습니까? 노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죠. 네, 절대 안 되시고요. 뭐 일단 모멘텀도 없고 네. 실적만 보고 들어가지 말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이익을 보고 나오든 손실을 보고 나오든 이걸로 그냥 끝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께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서 비중을 늘리게 되면 리스크가 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만 가지고 매수가 위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상담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은요, 엑세스 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꼭 수익 구간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달려가 보죠.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해령고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기세 굉장히 좋거든요.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지금 사도 되는지요?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8,450원인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과연 사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이 좀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게 지난해만 해도 이 종목이 5,000원도 안 됐던 종목인데 어느새 8,000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뭐 신고가 뚫어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뭐 8,700원까지 갔다 왔던 종목입니다. 지금 과연 이 기세 계속 이어질지 매수 가능한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모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죠. 자, 이건모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사도 됩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요. 네. 투자 증설 이야기 나오면은 상당히 잘 갑니다. 예. 뭐 물론 이제 그 증설을 전후로 해서 선반영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재차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새롭게 증설 뉴스가 포함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예. 이 때문에 주가에 좀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도 하는데 저는 뭐 더 봐도 좋겠다. 왜냐면은 확실한 이 매출 고객사가 있다 보니까 네. 증설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수페타시스는 좀 선호하진 않았어요. 많은 기판 회사들 중에서도 이수페타시스는 아무래도 좀 통신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 잘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5G라든지 통신 장비 교체 수요가 나타날 때 네. 이수페타시스가 꼭 포함이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단가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수페타시스가 괜찮은 안정된 기업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주식에 대한 매력으로 크게 못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던 이수페타시스가 이제는 좀 서버형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 기대감 그리고 이 서버형을 늘리기 위한 증설 투자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예.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서버형 시장에 대한 이 공급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뭐 신규 접근 괜찮다.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은 더 여유로울 텐데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 접근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숨고르게 나올 때 네. 적어도 8,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000원 이하에서 한 번 그리고 7,000원 전후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접근하신다면은 가격 부담을 분명히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종목 선택 지금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가격 조정, 눌림목, 분할 매수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런데 종목은 괜찮습니다만 지금 당장 매수 타이밍은 조금 아닌 것 같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은 8,000원 그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7,000원을 전후로 해서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타이밍도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살펴드렸으니까요. 고혜령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살펴드렸고, 세 번째 종목으로 좀 가보죠. 자, 세 번째 종목은 또 유튜브 종목입니다. 대박벌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게임주로 가볼게요. 자, 펄어비스가 오랜만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92,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자, 그런데 이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한 종목에 지금 50% 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 지금 문의 주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 후반 들어가면서도 낙폭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가 넘게 뚝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 검은 사막 관련해서 그 뭐 중국 진출 앞두고 10만 원을 좀 무너뜨리면서 내려온 상황이라서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펄어비스 지금 고점 대비 뭐 30%가 넘게 밀린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호재 전문가님.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펄어비스 이제부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신 가격보다는 그래도 위네요. 네. 일단은 뭐 펄어비스는 4월 말에 지금 중국에서 검은사막 모바일 테스트 4월 말에 앞두고 있고요. 예. 뭐 모멘텀을 보자면 그렇고 3분기에는 블랙클로버 한국 일본 동시 출시 예정이고 예. 일단 4분기에는 붉은 사막 뭐 신작이 뭐 줄줄이 있습니다. 줄줄이 그러네요. 있고 신작 모멘텀이 있어서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워낙 쪽으로 좀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미 지금 주가에는 그거에 지금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2분기서부터는 돌아설 겁니다. 지금 2분기서부터는 다들 이제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게임주들은 실적들은 뭐 그렇게 올해 좀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네. 결국엔 신작 모멘텀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신작 모멘텀 싸움이 결국엔 신작이 얼마만큼 계속적으로 나오느냐 그러면 그거 신작이 나오면서 뭐 히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펄어비스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게임주 중에서는 뭐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고 예. 일단 뭐 대표가 게임 개발자이기 때문에 뭐 게임 그런 쪽에 좀 잘 알고 있어가지고 네.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게임즈의 분위기가 지금 안 좋고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자회사 띄어낸다고 스피노프 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많이 빠졌는데 나머지 게임주들도 같이 뭐 좀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펄어비스 뭐 내년에도 뭐 도깨비라는 신작도 있고 그게 이제 일단 메타버스 게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대단했잖아요. 기대감이 대단한데 앞으로 신작 뭐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면은 실적도 돌아설 것이고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이익 구간이니까 지금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 예. 이 펄어비스도 지금 박스권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또 밑으로 흐르느냐 좀 지금 기로에 서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오늘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 5%나 넘게 급락했는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좀 반등하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 같으면 계속 가시는데 예. 아니면은 한 50%라도 좀 한번 매도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엔 10만 원 위에 그게 10만 원 위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 10만 5천 원 위 정도에서는 지금 차트의 모양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좋아 보이지는 않고 물론 차트의 후행적이지만은 저는 이익 구간이니까 조금 한번 한 반 정도는 한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본인이 길게 가져가셔야 될지는 제가 뭐 상담을 지금 뭐 이런 메모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 이렇게는 정리해 드리는데 게임 좀 대신 한 5월 좀 넘어가야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펄어비스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지금 뭐 솟구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사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간의 부담이 좀 있으신 경우에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대응하시면 어떨까도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같이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펄어비스 살펴드렸죠. 대박벌자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바라고요. 자,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유튜브 아니고요. 전화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볼게요.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미코요. 미코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죠. 14,000원에 20%인데요. 예. 예, 자, 지금 11,300원까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예, 소식을 좀 보고 계십니다. 예. 예, 그 매수를 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다 돼가는데요. 1년 정도요. 예. 예, 이 종목 계속 좀 주가가 내려가니까 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셨죠? 예. 예. 자, 그러면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지 그런 전망 여쭤보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미코 앞으로는 그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을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무 전문가님, 미코입니다. 사실 2020년도쯤에 중순인가요? 그때 고점 찍고 나서 계속 좀 밀려 내려오는데 14,000원에 진입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해결책부터 본다라면은 네. 추가 매수는 일단 자제하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영향을 좀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바이오 이 메디컬 쪽에 이 뉴스가 있고요. 예. 그리고 미코 세라믹스와 같은 반도체 뉴스를 또 같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미코 자체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미코 세라믹스에 대한 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코 바이오 메디칼이라고 할까요? 메디칼 사업에 대한 뉴스라든지 예. 아마도 이제 나스닥 바이오 산업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좀 대외 변수에 좀 주목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모두 다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로 좀 발휘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 뉴스들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예측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본다라면은 대규모로 자금을 들여서 투자할 좀 이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변동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좀 지고 가는 전략 좀 두고 싶고요. 예. 좀 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메디칼 사업보다는 이 반도체 미코 세라믹스에 대한 IPO라든지 뭐 미코 세라믹스에 대한 활동량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디컬 뉴스보다는 반도체 뉴스 나온다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불특정 시점에서 바이오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뉴스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때는 좀 매도 신호로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대에서 무리하게 좀 비중을 늘리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 뉴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되 바이오 뉴스 나오면은 좀 차익 실현 욕구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위치는 좀 홀딩 하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저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000원대까지 매수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건무 전문가와 함께 미코 살펴드렸습니다. 천자님, 지금까지 좀 갖고 계시면서 불안하셨을 텐데, 일단 그 추가 매수는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미코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전화까지 해봤고 다음 종목 또 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다시 또 유튜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볼 종목은요, 지연해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이 종목이죠? 백산 남겨주셨습니다. 자, 백산은 7,800원에 진입하셨고요. 10% 비중이신데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수익 많이 난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자, 지금 백산이 11,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오늘장에서도 5% 가까이 솟구쳤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전고점 영역, 그러니까 지난해 한 여름쯤에 있었던 12,450원 그 근방까지 거의 다 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구간을 과연 뚫어낼 수 있을런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백산 여기서 파는 게 좋을지 더 기다려 볼지 목표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좀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백산입니다. 지금 수익을 이분은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지금 거의 뭐 전고점 부근까지 갔단 말이죠? 목표 주가 좀 어디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장기 투자하시는 분 같아요. 좀 회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예.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 같은데 뭐 축하드립니다. 일단 뭐 수익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네. 뭐 지수의 방향과는 뭐 조금 무관하게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합성피혁 제조업체인데 여기서 만드는 백산이 만드는 합성피혁이 지금 스포츠용 신발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 차량 내장 제형 이쪽으로 좀 굉장히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 쪽.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자동차 부품 내장 뭐 이쪽이 오르면서 이것도 이제 같이 오르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 기존에 해왔던 이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신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문이 합성피혁 쪽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차량용 내장재 공급 합성피혁도 지금 비중이 한 20% 넘게 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수익성이 이쪽이 좀 더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럼 내장재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금 주가의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는 12,450원이 역사상 최고점이자 정고점입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 같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은 당연히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어디까지 주가가 예상 갈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모르죠. 뭐 정고점 넘으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단은 뭐 좀 보류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신고가 넘어가면은 13,000원까지는 뭐 또 다시 뭐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상단을 좀 많이 열어놓으시면은 네. 뭐 개인적으로는 15,000원까지는 열어놓고 싶은데, 과연 그때까지 이 주식이 뭐 오르면서 다른 주식,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 내장재 관련주들이 같이 오르면은 이 주식도 같이 가는 것이고, 만약에 네. 그 다른 주식들이 꺾이면은 이것도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신고가 넘어가면은 물량을 조금 정리해도 괜찮다는 격언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 본다면은 한 13,000원 넘어가서 한 50%는 일단 정리를 해보시고, 물론 거기가 고점은 아니겠지만은, 네. 그리고 50%는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가봐서 꺾이는 거 보고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 만약에 그거 꺾이는 게 어디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차트 보고 그냥 한 5일선 꺾이면은 그때 매도하더라도 뭐 충분히 확인하고 매도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3,000원 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3,000원 위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50%만 줄이자는 의견인데, 근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네요. 네, 많지는 않으세요. 많지 않으시구나. 그러면 갈 때까지 한번 가보죠. 그러면은 그냥 꺾일 때까지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익 한번 극대화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신고가는 뭐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금 시간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뭐 다른 주식, 자동차 부품주, 내장 부품주들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테마로 한번 엮어보자, 이렇게 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산 살펴드렸습니다.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아서 정고점을 좀 뚫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뚫어낼 수 있을 그런 가능성 상당히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13,000원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수익이 좀 극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연 해피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백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도와드릴 종목은 유튜브에서 또박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네요. 칩셋 미디어, 차량용 반도체, 특히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이 좀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매수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22,200원에 10% 비중이시거든요. 22,200원은 공교롭게도 오늘 종가예요. 바로 오늘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칩셋 미디어, 지금부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관보 전문가님, 칩셋 미디어입니다. 뭐 매수가와 오늘장 종가 뭐 동일한데, 칩셋 미디어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나온다라면 꾸준히 관심을 받을 섹터이겠죠. 네. 그리고 펜리스 기업으로서 이제 상당히 좀 앞으로 기술 향상의 성장 기대감도 있을 테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점으로만 본다라면은 저는 칩셋 미디어가 이미 이제 지난해 연말하고 연초에 올라온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상승이 어울린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지금 주가 차트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난해 움직였다가 이처럼 이 수렴되고 나서 다시 확장 구간으로도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칩셋 미디어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회전은 좋겠지만은 네. 사실 펜리스 기업들이 수익이 돌아오는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펜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일감이 너무 넘쳐서 또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물량을 다 소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또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섞여 있겠지만은 저는 칩셋 미디어에 대한 움직임들은 사실 이 종목을 봤다라면 예. 다른 종목을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현대 오토웨버 같은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예. 뭐 비슷한 추이로 해서 종목을 접근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 키워드가 나중에는 결국에 뭐 AI 반도체라든지 뭐
따지면은 뭐 MPU부터 해서 뭐 많은 이 시스템 기술 용어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ITS라고 해서요. 네. ITC인가요? 이게 이제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시스템이니까 ITS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산업 종목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성장에 좀 매력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테슬라 모터스 자율주행 결함 조사한다고 하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아하. 한 템포 쉬었다가 보신 게 어떨까. 예. 국내에서는 이제 시범 도시를 좀 찾고는 있긴 하지만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자율주행 결함에 대해서 조사 구간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주 선호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왜냐면은 매수하신 가격대이시기 때문에 예. 차트적인 위치는 좋은데 만약에 매매 대응을 하겠다라면은 단타 대략 한 5% 정도 올라오면은 예. 차익 실현 이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칩셋 미디어 살펴드렸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된 조금 더 모멘텀은 약간은 더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일단 5% 정도 조금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칩셋 미디어까지 살펴드렸거든요. 또박이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유튜브 종목 들여다볼게요. 유튜브에서 임국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오픈베이스를 갖고 계십니다. 3,8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이 종목 15% 보유하고 계시네요. 지금 사연을 남겨주신 게 앞으로 희망이 있는 종목입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매수 가격이요, 3,850원이고, 현재 주가가 3,610원입니다. 지금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쭤보신 게 아무래도, 이전에 정치 테마 쪽으로 많이 엮여서 급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볼만한 모멘텀이 좀 있을까, 아마 이런 관점에서 여쭤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오픈베이스에 지금부터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호재 전문가님, 오픈베이스 들어와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종목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네. 모르는데 이걸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회사 내용 잘 알고 사신 거 아니신가요? 일단 뭐 네트워크 솔루션, 보안 솔루션 업체인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장기적인 성장성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예전에 오픈베이스야 처음에 초창기에 상장해서 괜찮았는데 네. 뭐 이미 뭐 그때 과거의 주식이죠. 과거의 주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잠시 좀 반짝했던 거에 테마로 엮인 거는 로봇 관련 AI 테마 같이 엮여서 예. 이제 올랐던 건데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뭐 아주 계속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겨우 지금 뭐 손익분기점에서 조금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겠고요. 네. 솔직히 저도 희망이 잘 안 보입니다. 아하. 진단해드리는 저도 그렇고. 네. 이걸 굳이 계속 이걸 가져가셔야 되나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고 단기적으로 좀 본다면은 네. 희망은 안 보이더라도 지금 매수 가격하고 매수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본전에는 팔고 나온다. 그거는 팔고 나오는데 그래서 종목 교체를 그럼 해야 된다. 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식,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으로 좀 옮겨가야 된다. 이거 뭐 지금 과거에 뭐 결국에는 뭐 영광이 다시 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뭐 일단 성장성이 끝난 주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한 3,900원, 4,000원 가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저 같으면 매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희망 보이는 주식으로 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베이스를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뭐 잘 갈 때는 정말 급등세 보이면서 8,000원까지도 찍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종목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냉정하게 희망을 좀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또 전해주셨거든요. 자, 이 종목 일단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전해주셨고 매수가 그 부근에서는 사실 매수가와 지금 주가 차이도 크게 나지는 않으니까요. 매수가 부근에서는 지금 빠져나오자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교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임국환님의 오픈베이스 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존버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도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시던데. 자, HFR 갖고 계시거든요. 살펴드리겠습니다. 5G 관련된 종목군 보유하신 분들 너무 많이 힘드셨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최근까지 크게 뭐 힘을 써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나마 이 HFR 요 종목은 상당히 저점 대비 많이 좀 들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27,700원에 15%. 그러니까 일단 수익 중이시죠.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4만 원 찍고 계속 좀 떨어지는데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반기에는 또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네, 여기서 좀 올랐을 때 수익일 때 빨리 파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앞으로의 희망을 갖고 조금 더 하반기까지 기다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HFR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권모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HFR입니다. 그나마 좀 주가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4만 원 얼마 전에 좀 찍고 좀 내려오는 추세라서 여기서 자르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하반기까지 기다릴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은 지금은 기다릴 때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4만 원 근접에서 좀 차익 실현 해봐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왜냐하면 HFR이 지금 다른 5G 관련된 종목들보다 월등히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HFR이라든지 서진 시스템, KMW, 오이솔루션 얘네들을 제가 한때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을 좀 소개했을 때는 예. 삼성전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해외 수출 가능한 기업으로 봤었거든요. 네. 이제 재작년인가요, 벌써? 버라이즌에 대한 수주 공시 이후부터 해서 다음 이제 계약사를 좀 찾고 있었는데, 네. AT&T에 대한 좀 뉴스가 좀 곧잘 빨리 나왔다라면, 이들,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같이 봤을 텐데, 예. 사실 HFR은 뭐 흑자 전환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보여주는데, 뭐 KMW부터 해서 오이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기타 등등의 5G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좀 답답해요. 계속 부진합니다. 예. 네. 만약 이제 그들이 이제 고개를 이제 다시 들기 시작하고 추세를 바꾼다? 그러면은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던 HFR도 더 가벼워질까?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G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요즘 5G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저도 사실은 HFR이 이제 제가 그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네. 그 미국에서는 사실은 스몰셀보다는 이제 그 셀타워가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셀타워 공급하는 그 박스가 삼성전자하고 KMW하고 HFR하고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에이스테크랑. 근데 이제 거기서 HFR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능을 저도 좀 다시 들춰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주가는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수익 예. 구간에 대한 이제 타이밍을 찾고 계신 건데, 그렇죠. 지금 오늘 차트에서는 사실 내려왔지만 기다리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직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대에 대한 물량 소화를 지지받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지받고 테스트하고 올라온다라면 저는 37,000원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챙길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라인대 이탈하게 되면은 매수하실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예. HFR 하나로만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5G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꺼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HFR 같은 경우에는 뭐 나홀로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도 제가 지난해 연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라왔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제가 찾아보지는 않다 보니까 네. 제가 100%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 네. 관심이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5G. 예, 요즘 5G를 제가 안 보다 보니까 예. 옛날에는 설명을 좀 더 깊게 했는데 예. 요즘에는 HFR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종목을 선정한다라면은 KMW,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된 종목 중에 HFR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5G 시장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아직도 소외되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HFR 혼자 좀 잘 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자리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37,000원 정도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여기서 좀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가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존버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HFR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이야기를 넘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최원재 전문가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은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오늘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안 좋았죠. 뭐 네. 130포인트 이상까지도 빠졌는데 뭐 장중 조정으로 좀 극복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뭐 시간에서 뭐 안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어요. 저는 넷플릭스 지금 시간 외에서 20% 넘게 빠졌는데 네. 실제로 본장 들어가면은 그거보다는 좀 덜 빠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나 지금 문제는 조금 전에 좀 다른 종목에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네. 우리가 흔히들 아는 EUV 노광 장비 업체 네. 네덜란드 ASML이라고 있는데 아, 참 못 팔았다면서요? 슈퍼을이라고 불리죠. 네. 뭐 삼성전자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지금 50% 다운돼서 나왔어요. 영업이익 1조가 나왔는데 뭐 1조면 어마어마한 수치지만은 이 기업에 비해 그동안의 실적에 비해서는 훨씬 안 좋게 나왔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 18% 아니 전분기 대비 4분기 네. 대비 18% 떨어져 가지고 영업이익률도 22%밖에 안 되고 이뭐 22%면 어마어마한 수치지만은 또 그렇고요. 예. 지금 컨센서스 한참 못 미쳐서 나왔는데 만약에 과연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 쪽인데 이쪽 장비 쪽에 그러면은 주식들이 오늘 나스닥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또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나스닥 최근에 강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견인을 했단 말이에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견인을 했는데 네. 이게 조금 변수로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단 박스권 상단 지금 2,750에서 한 60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단기 모멘텀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나 뭐 시장이 안 좋으면은 저는 2,700, 230이 고점이 될 수도 있다. 내일 시장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제가 뭐 아까 정리한 거라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 기술주 매수 유효하다라고는 갖고 왔는데 ASML이 전체적으로 뭐 다른 뭐 램리서치가 이번 주에 나스닥에서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네. 컨센서스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지금 이미 예측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조금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네. 오늘 잘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확인을 해야 내일 된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좀 크게 영향을 받으면은 반도체 장비주 기술주 매수는 조금 한 템포 좀 늦고 쳐야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 포인트 좀 알아봤고요. 이번엔 이관부 전문가께도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나스닥의 반등이 나왔어요. 기업에 네. 대한 실적 관점으로 해서 시장을 좀 풀이를 했고, 뭐 국채금리 변동부터 해서 뭐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이 내용들은 달라진 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작은 요소들을 좀 분명히 빅스텝, 요즘엔 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도 얘기를 네. 하는데, 단기적으로 좀 강한 이 긴축부터 해서 금리에 대한 이 보폭이 좀 나올 거라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IMF에서 글로벌 전체 경제 성장률을 하향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물가 상승세에 대한 좀 둔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한편에 또 관심이 좀 이어집니다. 예. 뭐 단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긴축과 금리 인상을 해야겠지만 그 빅스텝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그 회차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일정한 보폭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공격적인 이 금리 변동은 한 차례 정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일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5월달에 FOMC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라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안정이 오히려 5월 달에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셧다운 문제가 상당히 좀 전반적인 글로벌 성장 둔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될 때에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거든요. 예.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중점 사업이라고 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 산업, 특히나 이제 테슬라 모터스하고 TSMC 쪽에 힘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TSMC가 아니라 SMIC. 네. 테슬라하고 SMIC에 대한 좀 그 산업 활동을 다시 또 가동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진정을 좀 하향에 대한 부분들도 진정시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달러화 지수에 대한 변동을 할 수 있는 연준에 대한 발표 이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등락보다는 종목 장세를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종목 장세로 본다라면은 어떤 쪽으로 볼까? 실적 좋은 종목들로 해서 시선이 이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럼 환율 때문에 좋아지는 수출주들,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기 파트들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략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